장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4.19 이후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4.19의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그러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9는 의거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폭동으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이 정권 교체를 달성한 이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혁명 주체 세력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 자체가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4.19를 일으킨 어떤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적인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통일 논의 같은 것이 왕성하게 전개되니까 이른바 방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이런 걸 만들어갖고 그러한 4.19 이후에 그 민주화의 물줄기를 갖다가 또 제약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신파의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는 재벌 정책이라든지 여러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들 희생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 죽은 영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잘했어야 될 텐데 이제 민주당이 신구파를 나눠져가지고 밤낮 싸움이야. 거기다가 전국은 불안해. 매일같이 데모, 심지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국민의힘 학생들까지 데모를 해. 순경들이 데모를 해. 사회군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를 해. 이러면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소문이 나기로 4월 혁명설이니 5월 혁명설이니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니까요. 공공연하게. 4.19에서 5.16이 일어나는 1년 사이에 김수영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양의 시를 썼고 매일같이 명동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4.19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어. 혁명이란 원래 앞뒤 안 따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건데 민주당 정권은 보수적이랄까. 장면이든 김도연이든 혁신적인 인물은 아니잖아. 그러니 정권만 바뀐 거지 사회가 바뀐 건 아니지. 하지만 역사란 한 발씩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서너 발씩 나가는 건 아니거든. 물론 한꺼번에 백리천리도 나갈 수도 있어. 그게 바로 혁명이거든. 불나서 혁명이 없었다면 서구 사회는 오늘의 현대 사회로 발전하는데 몇백 년은 더 걸렸을 거야. 좋다고. 자, 한 발자국씩 나가자고. 하지만 그렇다고 장면 정부에게만 이 일을 맡겨둘 수는 없지. 우리 모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각 분야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나간다면 4.19가 학생들과 힘없는 시민들에 의해서 혁명이 이루어졌듯이 어느 날 우리의 역사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야, 저 친구 입이 터지니까 굉장하구만. 응?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아서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 예전에 박인환이랑 살아있을 때는 며칠 밤낮을 새운 적도 있어요. 참, 박인환이 부인 소식 들었어요. 그 말들이 많더라고. 하필이면 왜 술집이냐고. 우리는 한잔하러 갈 건데요. 응? 은서? 원래? 좀 있다. 그러세요. 참여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온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참여. 근데 이 형, 김수영이 시들이 좀 과격한 거 아니야? 그 요즘 발표한 시들을 보면은 시라기보다 무슨 선전문 같더라고. 그래요. 그 시 속에 커커다글라스, 리차드 위드마커 같은 미국 영화배우 이름이 나오는 거 하면 도둑놈, 깡패, 포주. 무슨 시가 그렇게 거칠고 사나워? 요즘 김수영의 시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김수영이 주장하는 사회 참여고. 뭐 하긴 자유시대니까.
아직 영업 시작 안 하는데요. 재수 씨, 접니다. 바쁘세요? 박인환 씨 미망인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한마디씩들 하겠죠. 재수 씨,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찾아와서 술 한잔 시켜놓고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가요. 하지만 어떡해요? 애들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온 거 아닙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다 어려운데 어쩌겠어요. 도와주는 건 그만두고요. 그냥 모른 척만 해줘도 고맙겠어요. 사람도 참, 왜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양반 아직도 살아있으면 더 고생이죠. 내가 버니까 그래도 애들 밥은 안 굶기고 살죠. 하긴.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신문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요즘 잡문이나 쓰면서 먹고 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들 살았는지. 아, 예. 술 배우셨어요? 그 양반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나서요.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마셔봤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술을 마셔야 됐는지 궁금해서요. 쓰기만 하죠.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취하면 세상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고통도 훨씬 덜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셨나 보다.